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어렵죠. 그리고 꽤 괜찮은 문제들도 많았어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은 쌤 강의 보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A, 그 다음 포물선 B,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하는 C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니까 요거는 C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인 방향이 일정한가? 그쵸. A하고 B 전부 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가?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B가 되고 요게 지금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자, 기억은 A냐? 아니죠. B죠. B가 되고요. 그다음 니은번. 가는 동그라미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니은은 A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y로 같죠. 그래서 정답. 그다음 디귿번. C의 운동 방향과 R자임의 방향은 수직이죠. 그래서 틀렸다.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학생 A. 그 다음에 나는 그네에서 왕복 운동. 오케이. 그네. 그 다음에 다 미끄럼 틀의 직선 구간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 학생 C가 있다. 자, 기억번. 자, A의 운동 방향. 몇 초 당연히 변하는 거 맞죠? 정답. 니은번. B는 등속도 운동하냐? 아니죠. 속도가 계속 변하죠. 운동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그다음 디귿번. C의 운동 방향과 C의 작용 알짜인 방향은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 서로 같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하고 디귿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물체 운동을 분류한 것이다. 자, 그래서 A를 보게 되면은 A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하면 안 돼. 자, 그럼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는 일단은 등속 원운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해당하는 거. 운동 방향이 변하면서 그 다음에 빠르기도 변해야 돼.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운동 방향이 뭐 바뀔 수도 있고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어. 포물선 운동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뭐 아무튼 그럴 수 있으니까 정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자, 빠르기가 변하는데 운동 방향이 변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 바뀌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구간 I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 후에 구간 2에서 원궤도를 따라 위로 운동하던 물체가 구간 3에서 연직 위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자, 기억번. 자, I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R자임 0 맞죠? 그다음 니은번. 2에서는 가속도 운동한다. 맞죠? 그다음 디귿번. 구간 3에서 물체가 연직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물체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 위쪽이고 가속도는 아래니까 같지가 않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3부터 t0까지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리고 2초일 때는 지금 속력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D1하고 D2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정지하는 점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어디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정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때 걸린 시간의 B가 몇 대 몇? 2대 1을 만족을 하니까 요 이동 거리의 B는 4대 1을 만족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거리가 4라면 요 거리는 1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 D2가 되겠죠. 그래서 D1은 4분의 3 D2가 돼서 그래서 니은번을 봐봅시다. 자, D2는 얼마예요? 3분의 4 D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틀렸죠. 그다음 기억번. 1초의 때 운동 방향은 뭐예요?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죠. 기울기가.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런 디귿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등가속도 플러스, 자, 유형을 정리해 봅시다. 등가속도 플러스 등속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속도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등공 몇 번으로? 4번으로 형태가 동일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가속도에 대해서 먼저 식을 세워보면은 등가속도일 때 이동거리는 4분의 1 d2이죠. 그 다음 평균 속도는 여기서 속도를 v로 잡으면 2분의 1 v 곱하기 걸린 시간 1초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등속도 구간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이동거리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4분의 3 d2.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v죠. 그냥 등속도 운동이니까. 걸린 시간은 t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v는 계산하면 나누거나 하면 날아갈 거고 요것도 어차피 날아가겠죠. 그래서 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해봅시다. 3. 그래서 2분의 3은 t0 마이너스 3이 되니까 t0는 얼마? 2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근데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0부터 2t0까지와 2t0부터 5t0까지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도를 v라고 잡으면 여기서의 이 면적은 3v t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면적은 얼마요? v0 플러스 v t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놈이 똑같으니까 v0는 얼마? 2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v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니까 2분의 1 v0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번 t는 t0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냐? 자, 운동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고 가속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t는 3t0일 때 속력은 2분의 1 v0가 돼서 오답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디귿번 2t0부터 5t0까지 이동 거리는 3v_t0니까 아하 2분의 3 v0 t0 정답.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A하고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A의 기울기는 얼마냐? 4분의 2니까 A는 2분의 1인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B의 운동을 보니까 0초일 때 속도는 A하고 같고 그다음 0초부터 4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A와 같고 가속도 방향은 A하고 반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게 A 거, 요게 B의 거. 자,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자, 2초일 때 A의 가속도 크기는 0.5냐? 정답이고요. 니은번.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바뀌냐? 아니죠. 몇 초일 때 바뀌어요? 2초일 때가 중앙값이죠. 그래서 2초일 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0부터 4초까지 A하고 B의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무슨 차? 이동거리의 차예요. 이동거리 차.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자, 여기 1하고 3의 평균값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2고 그 다음에 4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8m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 B는요. 1에서 0이 됐죠. 평균 속도는 2분의 1이고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1이죠. 그래서 1이 몇 개? 2개. 그래서 2m가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으니까 이동거리 차는 6m가 돼서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기준선 P를 V0로 통과하여 구간 I하고 구간 2를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A2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기준선 Q하고 R을 각각 V1과 V2로 지나며 V0, V2, V1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은 얘를 예를 들어서 속력을 3, 얘를 2, 얘를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추론할 수 있냐? 가속도의 방향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 가속도, A2를 오른쪽 가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에서가 I에서의 2분의 3배다. 자, 그럼 2에서의 우리가 이 걸린 시간을 3t라고 가정할 수 있고 여기를 2t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는 I에서가 2에서의 4분의 9배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9a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4a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1 나누기 V2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다중 구간을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일단은 시간의 비가 있나요? 시간의 비가 2대 3으로 있죠. 그럼 가속도 비가 있나요? 9대 4로 있죠.
자, 이때 우리 어떤 알고리즘 쓰기로 했어요? 1 플러스 4번을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모든 가속도를 찾은 다음에 1번으로, 등공 1번으로 모든 속도를 찾은 다음에 평균 속도로 연결을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등공 1번으로 속도를 연결을 해보면, 자, V1 값은 뭐가 되냐? V0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V2의 값은 V0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텝 1 썼어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뭐다? 평균 속도로 연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놈의 평균 속도는 뭐냐? PQ 구간에 대해서 V0 마이너스, 그쵸? 공통인 건 그대로, 혼자 있는 건 2분의 1.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2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로 해요? V0 마이너스 9, ET 곱했고 이동거리가 OL이죠. OL. 자, 그 다음에 QR 구간에 대해서 평균 속도는 V0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곱해야 돼요?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했더니 6L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은, 자, 요 놈에다가 6을 곱해. 그럼 12V0 마이너스 10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5를 곱해. 그럼 15V0, 그 다음에 1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30, 15, 180이죠. 180. 자, 그러니까 3V0는 얼마? 72가 되니까 V0는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V1의 값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V2의 값은 18이 돼서 18분의 6,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점 A를 점 P에 가만히 놓는 순간 B가 A를 향해서 V로 점 Q를 지난다. 그 다음 A하고 B는 등가속도 운동해서 점 R에서 처음 만난다. P하고 Q, Q하고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L과 3L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두 물체의 단일 구간의 비교, 즉 다중 구간의 이제 풀이법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걸린 시간의 B는 1대1로 있고 가속도 B도 1대1로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쓰자? 이제 등공 1 플러스 4. 그러니까 모든 속도를 가정한 다음에 평균 속도로 풀면 되더라. 자, 그래서 A의 여기서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하면은 B는요, 처음에 마이너스 V니까 마이너스 V 플러스 라지 V, 이렇게 B의 R점에서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스텝 1은 끝났어. 그 다음에 뭐를 하자? 평균 속도로 연결을 하자.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써보면 2분의 V 곱하기 T는 4L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써보면 동일한 놈은 그대로, 혼자 있는 놈은 절반. 그 다음에 T를 곱해. 그럼 얼마 나온다? 3L이 변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편의상 한번 3을 여기다가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3 라지 V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4를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4 스몰 V 플러스 2 라지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V는 얼마가 돼? 라지 V는 8V가 되는 거죠. 8 스몰 V. 자, 그래서 얘는 8 스몰 V가 되고 얘는 7 스몰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7분의 8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하고 B가 기운선 P하고 Q를 각각 동시에 지난 후 A가 R에서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지금 B는 R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시, 여기도 동시, 여기도 동시, 다 동시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서로 다른 가속도, 뭐 A1, A2로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로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A3라고 해볼게요. 근데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알 수가 없어. 그다음 Q에서 R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가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A가 P에서 Q까지 지날 때 속력은 6하고 4고, 그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걸린 시간 1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걸린 시간의 비율이 모든 구간에서 다 나와 있고, 근데 가속도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평균 속도로 접근해서 속도를 찾은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1번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평균 속도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걸린 시간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5니까 5m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2니까 2m를 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등속도 구간에서도 사실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동한 거리도 그러면 2m가 되니까 평균 속도가 1초 걸렸으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등차 수열 그쵸. 그래서 등차수를 한다. 그래서 여기가 2m/s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2m/s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가 평균 속도가 5m/s가 돼야 되니까 등차수열 2, 5, 그다음 여기는 8m/s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속도를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 크기를 A. 자, 그럼 A 나누기 지금 A, B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는 속도 변화량이 4에서 0이 됐죠? 속도 변화량이 4고 걸린 시간이 1초.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도 8에서 5가 됐죠? 3, 1. 그래서 3분의 4.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속력 V로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P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 동시에 출발한대요. 그다음에 A하고 B는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동시에 Q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도 동시에 지난대요. 그다음 B가 Q를 지난 순간 속력은 4V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두 개의 구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의 비가 1대 1이고 그다음 가속도의 비를 모르니까 평균 속도를 쓴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평균 속도가 2V니까 여기도 평균 속도가 2V가 돼야 되고 등차 수열, 그래서 V만큼 커졌으니 V만큼 속도가 3V가 되겠다. 자, 그럼 기억번 B의 평균 속도는 2V냐? 정답. Q를 지난 순간 A의 속력은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요거 뭐 몇 번으로 비교하자? 등공 1번. 근데 걸린 시간의 비율이 1대1로 동일하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B는 4, 그 다음에 A는 2만큼 변했으니 2배 맞죠?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뭐 예를 들어서 A1, A2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하고 B가 VA, VB로 기준선 P하고 Q를 동시에 지난 후에 기준선 R을 같은 속력으로 또 동시에 지난대요. 그리고 A하고 B의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다. 서로 반대래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 그 다음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A고 얘가 지금 A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얘가 좀 먼 거리를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A, 여기를 플러스 A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은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속도를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시간의 B를 1대1로 알고 있고 가속도 B를 2대1로 알고 있으니까 속도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여기는 V 플러스 2라고 속도를 가정할 수 있고 여기는 V 마이너스 1 이렇게 속도를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로 A하고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A의 평균 속도는 V 플러스 1 걸린 시간이 1이죠. 이때 이동거리가 2L이 되겠고요. 일단 B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V 마이너스 2분의 1 걸린 시간이 1 그리고 이동거리가 L이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2를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V 플러스 1은요 2V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V는 얼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 얘는 1이 되니까 그래서 4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A, B, C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A, B, C 중에 관성이 뭐예요? 그냥 앞으로 쭉 진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관성에 대한 현상이죠. 그래서 A, 등속도 스케이트 맞죠? 그 다음에 공기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풍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 C, 앞으로 운동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앞으로 넘어지는 승객, 이것도 관성 맞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자, 이제 흰 파트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하고 B가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T는 0일 때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 F를 작용했다. 그 다음 T는 0일 때 A하고 B는 동시에 움직이고 A의 질량은 2kg이다. 그림란은 T는 0부터 T는 5초까지 B의 F를 작용했을 때 B의 가속도 크기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초일 때 B의 속력은 13m/s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속도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속도는 속도 변화량 4a, 여기는 9a가 되니까 이놈을 더했을 때 13m/s가 돼야 되니 a는 1m/s 제곱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실이 끊어지는데 이때 속도 변화량의 비율을 가지고 질량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가속도의 변화량의 B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A에서 0으로 바뀌죠. 2죠. B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1이죠. 그러니까 질량비는 1대 2가 돼서 B의 질량은 4kg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B의 질량은 1kg이냐? 틀렸죠. 4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1초일 때 A의 가속도는 2 맞죠? 정답. 그 다음에 T는 2부터 T는 5초까지 A하고 B의 이동거리의 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A하고 B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엔 변위의 차를 구해도 그게 그거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일단 2초일 때 속도를 찾아보면 얘네들이 지금 4m/s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얘들 처음에 2초일 때 속력이 4인 거야. VT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A는 여전히 4고요. 그 다음 B는 지금 속력이 13이 돼야 되는 거죠. 13. 이게 지금 B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래서 이동거리 차는 요 밑면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면적은 9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7 나누기 2. 이건 얼마예요? 13.5m가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니까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와 같이 물체 A하고 B를 접촉시키고서 B의 수평 방향으로 F인 힘을 작용했더니 수평면에서는 A의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A 위에 C를 올려두고서 3F로 반대 방향 밀었더니 수평면에서는 2A의 가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B하고 C의 질량은 서로 같다. 그래서 A의 질량을 한번 라지엠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의 이제 딱히 뭐 변화량이나 연관성은 없으니까 그냥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F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A가 되고, 그럼 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3F는 지금 2m 플러스 라지 m, 그 다음에 가속도는 2A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 위에 놈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3 플러스 3 라지 m은 여기다가 이제 4 플러스 2 라지 m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 m은 얼마? 1, 즉 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가하고 나에서 수평면이 A를 따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2m이죠. 여기는 전체 3m이 되니까 F가 나누기 F다는 2분의 3, 답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가 실 P하고 Q로 연결되어 처음에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의 질량은 m이고,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P가 A를 당긴 힘의 크기가
F하고 EF다. 자, 그러니까 지금 A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의 힘이 나와 있을 땐 다시 한번 내부의 힘이 나와 있을 땐 반드시 뭐를 하자? 한 물체에 대해서 한 물체 뭐를 세워야 돼? 운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여기가 F고 실이 A를 잡아당기는 게 EF니까 이제 요 아래로 중력 mg가 있겠죠. 따라서 3F는 mg니까 F는 3분의 1 mg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P가 B를 EF로 잡아당기니 Q도 B를 EF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C의 이 무게는 EF가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EF가 3분의 2 mg가 되니까 C의 요 질량은 3분의 2 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C의 질량은 2분의 1m이냐? 틀렸죠? 얼마? 3분의 2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안 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P가 끊어져서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자, 그래서 요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2분의 1F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BC가 운동을 하는데 요 내부의 힘이 얼마다? 2분의 1F, 즉 6분의 1 mg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장력이 6분의 1mg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장력이 6분의 1 mg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C는 연직 아래로 3분의 2 mg의 중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개의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있죠. 얼만큼? 3분의 2 ma만큼.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a는 6을 곱해봐. 6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1이죠. 그 다음 얘는 4죠. 얘도 4죠. 그래서 4분의 3g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B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B의 질량은, 자, 그럼 요거는 아까 4분의 3g를 이용을 해보면은 개의 질량은 3분의 2m, 3분의 2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3을 곱해봐. 그러면은 2 플러스 3 라지 m,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곱해봐.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3 라지 m은 3분의 2가 되고 라지 m은 9분의 2 m이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니까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물체 A하고 B를 실로 연결해서 B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B를 가만히 놓은 후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기울기가 2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요. 2초일 때. 2초일 때 실이 끊어졌고 A의 질량은 1kg이다.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B의 질량을 뭐 알 수가 있겠죠. 실 끊어짐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A는 2분의 1에서 2분의 3, 1이 됐고 B는 2분의 1이 됐으니까 요거는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B는 1대 2가 돼서 B의 질량은 2kg이 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자, A의 평균 속력은 2부터 3초까지가 자, 얼마예요? 평균 속력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5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1 플러스 2분의 5를 하게 되면은 얼마? 2분의 7이죠. 즉 4분의 7이죠. 4분의 7 이고 0부터 2초까지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배가 아닙니다. 그다음 니은번 B의 질량 2kg 맞죠? 그다음 디귿번 1초일 때 지금 B의 질량이 2kg이고 가속도가 2분의 1이니까 당기는 힘 1N 맞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물체 A, B, C를 실 PQ로 연결한 다음에 연직 아래로 F인 힘을 가해서 지금 A, B, C를 정지시켜 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높이 차이는 H이고 A하고 C의
높이는 같으며 A하고 B의 질량 각각 EM과 M이다. 그다음 크기가 F인임을 제거를 하니까 BC가 같은 높이가 되어서 지금 A의 속력은 얼마다? 루트 3분의 GH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때 속력이 요 놈이다. 자, 그러면 이 C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줄의 이동 거리는 동일하니까 각각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 2분의 H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시간에 언급이 없으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등공 몇 번? 3번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EA, EH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GH 나누기 3이 되니까 A의 값은 얼마? 6분의 1, 3분의 1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분의 1G. 3분의 1G가 되더라. 자, 그럼 3분의 1G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 질량이 3m 플러스 라지, 그 다음에 라지 m 마이너스 3mg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3 플러스 라지 m은 3 라지 m 마이너스 9가 되니까 2 라지 m은 12가 돼서 라지 m은 얼마? 6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얼마? 6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질문하는 걸 보니까 A가 정지해 있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A가 운동하는 동안 Q가 C를 당기는 힘, 요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각각을 한번 구해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P 값에 대해서 정지했을 때 P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F의 값에 대해서 모르니까 장력을 구할 때는 내부의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B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위쪽으로 6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2mg가 작용을 하니까 장력의 값은 얼마? 4mg가 되겠죠. 그래서 TP의 값은 4mg가 되는 걸 4m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제 C가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아래쪽 중력 얼마? 6mg죠. 아래쪽 중력이 6mg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장력 TQ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가속도가 3분의 1g니까 2mg의 알짜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가 돼? 4mg가 돼서 둘 다 뭐야? 4mg, 4mg 똑같으니까 답 몇 번? 3번, 1번, 1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율이.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놓인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고 있다. 오케이, 정지.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속력은 가속도는 V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여기서의 가속도는 2분의 1 V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 자, 그러면 지금 2초일 때 Q가 끊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Q가 끊어졌을 때 요 가속도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전체 질량은 3이고 지금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V는 얼마야? 3분의 2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2G다. 그럼 처음에 가속도가 3분의 2G잖아요. 처음에 가속도가 3분의 2G가 되는 건데, 그럼 전체 질량은 3m 플러스 라지 m, 그 다음에 스몰 m 플러스 라지 m g가 되니까 요걸 풀게 되면은 6 플러스 2 라지 m, 3 플러스 라지 m, 3 라지 m이 되니까 라지 m은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3m이 되더라. 그 다음에 답 봐볼게요. 자, 1초일 때 P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FP, FQ란데. 자, 요거에서 아마 여러분들 별표 쳐보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했을 거야. 자, 근데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을 때는 가속도 방향과 상관없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가속도가 없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작용하는 질량 비하고 가속도의 비는 장력의 비는 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3, 여기서는 4짜리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4m, 3m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비율은 얼마? 3대 4.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하고서 그 다음에
C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다음 B하고 C의 질량은 EM과 M이고 A의 가속도 크기는 3분의 2G다. 자, 그럼 이건 다 준 거죠. 3분의 2G라는 거는 3M 플러스 라지 M, 그 다음에 라지 M G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6 플러스 2 라지 M은 3 라지 M이 되니까 아하, A의 질량은 얼마? 6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Q가 끊어졌을 때 지금 A하고 C의 가속도의 크기가 A 프라임 그 다음에 3분의 1 G라고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요 개의 질량 B는 A, B하고 C에 대해서 요 질량의 B가 8대 1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가속도 변화량의 B는 그럼 1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대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8에 대응하는 게 3분의 1G니까 AB의 속도 변화량에 대응하는 거는 24분의 1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과 24분의 1을 찾으면은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레하고 추 문제고요. 자, 그림 가는 추 한 개를 올려놓은 수레와 추 한 개를 실로 연결해서 도르래에 걸쳤을 때 추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수레 위에 올려놓은 추를 오른쪽 추에 매달았을 때 수레하고 추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2M이고 얘는 1M이니까 가속도는 얼마? 3분의 1G가 되겠고 얘는 M, 2M이니까 전체는 3, 운동 만들어내는 게 2죠. 이렇게 가속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가 2배인 거를 찾으다. 그럼 가속도 크기는 2배 맞죠? 그 다음에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 수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3분의 2mg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2mg니까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레가 받는 R자임은 F는 MA니까 가속도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배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2번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한 자석 A하고 B가 동일 연직선 상에서 정지해 있다. 그리고 A하고 B의 질량은 1kg, 2kg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실이 A를 당긴 힘의 크기하고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F라면은 지금 떠받치는 힘, 여기도 뭐 F다 요런 소리예요. 자, 기억번,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냐? B 정지해 있으니까 R자임 0 맞죠? 그 다음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자, 그럼 요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B를 미는 힘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F의 값은 얼마? 결국엔 이 내부의 힘은 상쇄가 되니까 전부 다 상쇄가 되는 거죠. 뭐 자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력이라든지 전부 다 상쇄가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미뤄야 되는 건 A하고 B의 질량에 대한 거. 그래서 30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A가 B를 미는 자기력, 실이 B를 당기는. 이거는 주어 목적어 크로스가 아니니까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U자 모양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동일한 자석 A하고 B를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놓았더니 용철이 압축된 상태에서 동일 연직선 상에 있는 AB가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의 질량은 M으로 같다. M으로 같다.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같고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미는 힘의 크기는 EMG다. 자, 그럼 B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B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자, B라는 놈은요. 일단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mg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상자가 B를 아래로 EMG로 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요 용철이 위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도 위쪽으로 있는데 크기가 같다라고 하니까 F가 되는 거죠. 자, 그럼 EF는 3mg가 되니까 따라서 F는 1.5mg가 되는 걸 누굴 통해서 정보가 많은 B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번. 자,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과 그 다음에 B에게 자기력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정답이었죠. 그다음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U자를 뒤집은 모양이다 보니까 A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전부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자기력 F가 1.5mg로 있죠. 그 다음에 용철이 또 이제 얘를 아래로 밀고 있죠. 얼만큼? 1.5mg만큼. 자기력하고 용철. 자,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4mg가 되겠죠. 그래서 4mg다. 정답이 되겠죠.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실로 연결된 물체 A, B, C를 용철로 물체 C와 연결해서 저울에 올려놨더니 정지해 있다. 그리고 A, B, C의 무게는 2N, 1N, 3N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볼게요. 자, 용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같다. 자, A에게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아래고, 그 다음에 용철이 B에게 작용하는 거. 자, B는 위쪽으로 장력을 받으니까 용철이 B를 가지 말라고 이제 1로 잡아당기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 되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저울에 측정된 값은 얼마냐? 자, 3짜리가 원래는 3인데 위로 1만큼 도와주게 되니까 2N이 찍히게 되겠죠. 틀렸죠. 그다음 디귿번, 자, 저울이 C에게 작용하는 힘과 C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